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참 오늘따라 뭐 매번 하는 멘트지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는 게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하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하락의 강도가 깊었고요. 얼마 전에 안 그래도 시장 큰 폭의 하락을 줬고 그에 따른 반등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또 한 번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이 타격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뭐 웬만한 종목 안 빠지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빠졌고 장중 한때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거의 1,300개 가까운 종목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뭐 상승한 종목이 뭐 두 자릿수 분이 없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락의 강도가 깊었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전일 해외 증시를 보면 유럽은 하락 마감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도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중 한때 나스닥 선물 2에서 3%까지의 반등을 보이다가 또 종가 무렵 또 야간에는 그 나스닥 선물 자체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또 본장에서 마이너스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등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10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10%의 이 변동성이 나온 어마무시한 어제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변동성 속에서 8,050포인트를 지켜냈다라는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를 뒀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 이걸로 한번 보죠. 이제 오늘 오전의 시장 전략이었는데 일단은 뭐 유럽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 미국은 트럼프의 급여세 인하 가능성 시사로 마이너스권이던 증시를 또 한번 급반등 시켰다. 참 상황은 예상이 어느 정도 되었던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부분에서 나스닥이 8,000포인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시장은 사실 반등을 줄 수 있었던 요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미니 슈퍼 화요일에 따른 바이든 지지율이 이미 장전에 훨씬 압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를 일단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었죠. 시장에 대해서. 근데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는 뭐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유럽의 확산세 등이 문제가 있으나 한국과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네들의 확산 이후 잠복기까지 따져서 2주간의 이런 구간이 지나면 점차 감소하더라라는 점을 봐서 지금의 시장의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뭐 시장 전에 봤던 거는 바로 대형주 분할 매도 타이밍 잡는 부분이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대형주 분할 매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들어갔고 장중 이제 관심 종목은 이민매드 관련주가 오늘 관심 종목이었죠. 딱 두 종목을 봤으니까요. 자, 오늘 시황을 간단하게 보면 지금 트럼프가 고강도 급여세 감세 정책을 시장에 시사를 했는데 장중에 트럼프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원래 기자들한테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직접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에서 노쇼가 발생을 하면서 더군다나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쪽에 통과가 되겠냐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가 말했던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시장에 도마 위로 올라 버린 거죠. 이 부분이 또 시장을 하락으로 보낸 모습이고요. 그 전에는 코스닥의 경우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AICR 학회 연기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학회가 이제 잠정 중단됐다. as soon as possible 해가지고 뭐 어나운스 해주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AACR 참가 업체들 그리고 AACR에서 뭐 초록 발표를 예정인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스닥 투심이 급격히 깨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의 기준에서 보면 이따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기준에서 보면 코스피랑 다르게 직전 저점을 지켜버렸어요. 지켜서 더 강하다라는 인식을 주면서 코스닥이 살아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구간을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몰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직전 이 저점이 붕괴가 되면서 공포가 크게 달했고 그로 인한 매도 물량이 쌓였고요. 근데 그간 코스닥이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매우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을 필두로 한 이제 투매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보다 더 심한 부분이죠. 즉 내일 어찌 됐건 약간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반대 매매는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저희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소형주에 많이 물려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피할 수 없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1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중소형주로 복구를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 중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장중의 흔들림을 이기지 못해 손실이 극대화되고 또 매도 이후에 다른 종목을 찾아서 들락날락 하게 되면 더더욱 큰 손실을 맞기 때문에 이미 손실이 많이 큰 상태에서는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남은 현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서 지금 시장의 생존을 목표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굉장히 낙폭이 큽니다. 골이 많이 깊어졌네요. 그 전보다 골이 훨씬 많이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골이 깊으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리바운딩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왔던 즉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이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 상에서 이 미결제 약정 부분이죠. 그동안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이 30 몇만 주의 미결제 부분을 외국인들은 만기일에 이거를 다 청산을 하지 않고 항상 2월 시켰습니다. 이걸 우리는 롤오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이번 하락할 때 상당 부분 청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얼마나 이 부분을 청산을 하고 나머지를 넘기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간 만들어놨던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놨던 하방 포지션을 이번에 리스크 관리에 사용을 하는데 그 리스크 관리를 했던 부분까지 떨구기 위해서 더더욱 공격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량주의 공매도가 들어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시장이 반등하면 이런 IT 섹터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고요. 시장 굉장히 어렵고 경기 측면에서도 침체가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도체 안에서는 또 다른 산업 생태계가 탄생을 하고 있죠. 막대한 서버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 서버용 반도체 또 비메모리 쪽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섹터가 바로 죽을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할 때 여전히 IT 섹터를 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은 딱히 볼 게 없네요. 오늘도 개인의 대량 매수,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어제 열심히 방어했던 이 금투는 시장에 오늘 패대기 치면서
역시 하루짜리 물량이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었죠. 최근에 방어해줬던 연기금도 오늘 시장에서 뭐 투심도 안 좋고요. 이미 무너질 거를 예견을 했는지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 보면 파생 시장에서 굉장히 뭐 금융투자와 외국인의 싸움이 치열했던 구간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장 막판에 이제 종가 무렵에 좀 방향이 바뀌었는데 외국인이 장중에 기관이 한 1조,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 8천억 팔았었어요.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또 5천억, 4,600억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그간 외국인은 포지션을 너무나 잘 짰고 금투는 포지션상에 잘 짰지만 하방에서 좀 밀려 그 구간에 대한 포지션 정리가 좀 있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내일쯤에는 이 양쪽 이 거대 세력들의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자, 해외 증시 한번 보죠. 해외 증시. 나스닥을 보면 일단은 기준 8,050포인트를 기준으로 일단 지켜주기를 바라면서요. 30이 다 떨어졌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와서 뭐 7,700포인트 이렇게 빠진다라면 이게 31%고요. 여기서 31%고 뭐 여기까지 뭐 가면은 이거 자산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자산 사라지면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가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일정 부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올 걸로. 자, 국내 증시 지수 한번 보죠. 종합주가 지수 오늘 마이너스 2.7%, 1.8%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 볼까요? 나스닥 선물을 보면 뭐 계속 장중에 왔다 갔다 하네요. 뭐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다시 2%까지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데 오늘 나스닥이 본장에 마이너스 2.7% 이상만 안 빠지면 네, 국내 증시는 뭐 선방하리라 봅니다. 차라리 나스닥이 오늘 이렇게 빠져주고요. 오늘과 반대로 내일 오전에 8시부터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네,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오전부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 전적인 나스닥 선물을 오늘은 반대로 해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 유럽 증시 전일 전부 다 마감이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로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꼴찌입니다. 굉장히 약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뭐 국내 증시가 이제 특히 선물옵션 만기 때 엄청난 글로벌 ATM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하방에 포지션을 잡았던 이 뭐 헤지 펀드들이라든지 트레이더는 아주 큰 장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국내 증시를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그 고래 싸움에 우리 개인들이 일정 부분 희생이 좀 됐겠죠. 그렇지만 거의 다 내려온 이 와중에 투매란 있을 수 없습니다. 투매란 있을 수 없고 여기서 네, 반등을 노리되 지금 이 5일 이평하고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죠.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구간이 딱 나오면 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이 생깁니다. 또 이격이 벌어져 있죠. 분명히 이 이격을 좁히는 구간까지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격을 좁히고 다시 또 내려올 거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이 이평선의 이격을 지속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지표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좀 띄워볼까요? RSI 그 다음에 MSCI, MACD, 뭐 CCI 정도까지 떠볼까요?
제가 원래 평소에 보조지표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여기서 어디 있는지가 CCI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주가 지수를 3개 정도 조금 놓고요.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네,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 지표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는 구간, 네, 이 구간에서 일단은 고점 징후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도, 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이 구간에서, 네, 고점 신호라고 합니다. 이 보조 지표와 이 주가가 반대로 가는 시점이 그런 부분이 많고요. 자, 반대로 이런 구간이죠.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데 이 시그널이 반대입니다. 더 침체가 더 나와야 될 구간에서, 네, 올라가고 있죠. 주가는 내려왔고 여기는 올라갑니다. 거의 이제 뭐 주가의 변동성 이제 구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이 보는 구간인데요. 일단 이런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때도 급격하게 빠지다가 주가는 빠지는데, 분명히 주가는 빠지는데 이게 안 빠지는 구간이 와요. 여기서는 지금 MACD는 안 나오는데 이제 MACD도 곧 나오겠죠. MACD는 여기서 좀 늦었는데 이 구간에서, 네, 이 구간에서 좀 바뀌는 구간, 더 이상 안 빠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그널이 점차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해본다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겁 안 내셔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보조지표 한번 봐봤고요. 자, 그럼 바로 종목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 우량주죠. 많이 밀려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저는 기준은 54,000원 기준에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52,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제 생각보다 많이 밀렸네요.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시장 대비 더 강한 퍼포먼스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완전히 이 외국인들의 뭐 현금 인출기처럼 돼서 지금 몇 거래일이죠. 몇 거래일 동안 수조 원에 가까운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 매도가 아마 시장 포지션 변화와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내일은 반등이 당연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놓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반등을 하면 또 55,000원에서 56,000원에 네, 포지션 정리하고 쌍바닥 구간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주고요.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오늘 이제 매매를 하고 정리를 좀 안 한 종목이, 안 한 게 SK 하이닉스만 오늘 매도를 좀 못했어요. SK 하이닉스만 최근에 이제 들어갔던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만 약손실권이어서 매도를 안 하고 그냥 좀 뒀습니다. 평균 단가는 뭐 38,000원 좀 88,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네요. 평균 단가가 이 정도 잡으면 되는데, 구태여 이제 이거를 팔고 그럴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다 내려왔고요. 다 내려왔고 이제 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봤을 때, 3개월간 네, 조정을 보였죠. 역사적인 네, 이 지지와 저항 자리를 뚫고 가는 구간에서 네, 3음봉 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봉 3개 떨어지고 다시 자기 갈 길 갈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얘도 그러나 단기 대응은 지속적으로 해줄 예정입니다. 올라가면 이 이격이 발생한 이 구간 92,000원 구간 언저리에서는 또 매도를 하고 다시 잡아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아마 바닥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구간이 이제 이번에 하락의 강도와 폭이 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걸릴 걸로 보여져요. 기간 조정이. 근데 시장의 주도주고 현재 상승의 추세는 전혀 훼손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 아래로 급락해서 빠진다? 쉽진 않을 겁니다. 빠졌다 하더라도 버텨야죠. 이 종목은 버텨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삼성 SDI. 삼성 SDI는 오늘 30만원대 전략 매도를 좀 했습니다. 30만원 위로 해서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렸고, 다행히 이제 좀 반등을 해줘서, 이거는 수익 실현을 좀 했네요. 반등을 좀 해줘서 수익 실현을 좀 하고, 종가의 종목을 매입을 할까 하다가 내일 시초가 떨어지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내일 지금 오늘 나스닥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모르는 입장에서 기존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조금 확인하고 내일 오전에 보려고 생각을 해서 안 잡았고요. 아마 내일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때 매수를 해서 오늘 올라올 때 5일선 맞춰서 이것도 또 매도를 진행을 했네요. 오늘 장중에 어제 많이 올라갔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날 때 174,000원 174,000원에 매도를 하고 보고 있고요. 이 카카오 또한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60일선 지켜주면 다시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밖에 PNT는 눌리면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해요. 눌리면. 그리고 넷패스 내일 시간 외에 좀 넷패스는 많이 올라왔는데 2.7% 정도 올라왔는데요. 뭐 내일 예상과 다르게 툭 빠져서 출발한다면, 나스닥이 안 좋아서 툭 빠져서 출발한다면 넷패스는 잡아볼 생각입니다. 하락해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시간 외에 들어왔던 물량이 있으나 하락해서 출발한다면 한번 잡아볼만 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HFR도 아직 흐름 나쁘지 않고, 오늘 강했던 이노와이어리스는 오늘 장중에 매매를 좀 했어요. 장중에 종가 무렵에 시장 급락하고 있을 때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짧게 스캘핑 정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통상 보면 이 단기 이런 헤드앤숄더 만드는 구간에서 이 자리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 자리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해서 짧게 스캘핑 매매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오늘 시장 보면은 오늘도 이 진단키트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죠. 장 이후에 좀 변동성이 많은데 보면 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쌍봉 맞고 일단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간외 첫 타임에서는 강했는데 시간외 막차에서는 또 마이너스 3점 몇 프로,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랩지노믹스도 한번 봐볼까요? 랩지노믹스도 분명히 제가 아까 시간 외에서는 올랐었는데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변동성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알서포트. 오늘 제일 아쉬웠던 종목이 알서포트입니다. 오늘 돌파 매매를 해서 매매 약수익 정도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들어갔어요. 이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때 팔고, 당연히 여기 갔기 때문에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 첫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다리다가 네 그냥 놓쳐버린 종목이 됐습니다. 일단은 서울 구로구 이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 관련해서 재택 근무 관련 주식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재택근무 관련주 시간 외 재택 근무 관련주 강세 KTCS 네 상한가 그다음에 알서포트 있고요. 그다음에 가비알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 뭘까요? 브리지텍. 브리지텍은 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브리지텍까지 있는데 시총이 작아서 뭐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종목도 오르는데 내일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네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알코올 관련주 시간 외 강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시장 보면서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선물옵션 만기 이래 나스닥의 오늘 밤 나스닥 하락폭이 그냥 2%대 마감하고 시간 외 나스닥이 내일 아침에 선물이 상승만 해준다면 우리 증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도 굉장히 어려운 네, 하루였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힘드시더라도 힘내서 내일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